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까요?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찍으니까 넥타이도 매야 될 것 같고 그랬어. 넥타이도 맸어요. 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합시다. OT를 좀. 국어 문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선 자세는 합격할 때까지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겠죠. 공부하다가 좀 쉬다가 좀 놀다가 공부 좀 하는 척 하다가 학원비 좀 받아서 엄마한테 학원 가요 해놓고 PC방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그런 생활은 당연히 합격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오는데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비가 오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 이 말이지. 합격할 때까지 꾸준하게 해야지 하다가 좀 힘들다 좀 쉬어야지. 그러면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인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계획이 있어야겠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뭘 해야 되겠어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작품 중에 보현시범가라는 게 있어요. 향가 중에 보현시범가가 있는데 보현보살에게 10가지 소원을 빈 작품이에요. 향가. 근데 왜 하필이면 보현보살이냐? 관음보살도 있고 무슨 보살도 있고 그런데 보현보살은 화엄경에 나오는 그런 존재인데 보현보살은 행의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실천의 최고입니다. 아무리 깨달은 게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말도 있어요. 이지난행이라. 자, 무슨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술보 구조. 이 지를 먼저 해석해야 돼. 번역해봐요. 그럼 뭐가 되겠어? 알면 쉽고 행함이 어렵다. 바꿀력 쉬울리. 따라해보세요. 이지난행. 어떻게 하면 합격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 어떻게 하면 합격하겠어? 눈 뜨면 공부하고. 그렇죠? 밥 먹고 나면 공부하고. 그렇지? 세수하고 나서 공부하고. 자기 전까지 공부하고. 그럼 합격하겠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합격합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골고루 모든 과목들을 골고루 다 잘하면 된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뭘 못해?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는. 작심 3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3일 정도 공부하고 4일은 놀고 쉬고 힘들다 그러면서 행함, 실천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엇을 해서는 안 되겠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너무 높은 그 희망에 너무 가까운 쪽이잖아요. 그걸 너무 높이 잡으면은 이상을 너무 높이 잡으면은 하기 싫어져요. 실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목표를 잘 잡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되겠어? 재미가 있어가요. 근데 처음부터 안 되는 희망을 잡아놓고 다시 일어나야지. 계획 잡아. 일어난 거 보면 7시야. 세수하고 샤워 뭐 하다 보면은 또 어때? 학원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아침에 공부하겠다는 약속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안 지켜진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지금의 생활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3주가 필요하대요. 생활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똑같은 어떤 리듬이잖아. 리듬을 만들려면은 3주 정도를 똑같이 하면 된대요. 3일 가지고 안 된대, 절대. 3일 가지고 안 되고 3주 정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습관들을 길러내는 거지 말하자면. 3주 동안에 뭘 만들어라. 습. 습이 중요한 거죠. 친구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근데 습관이 좀 그래. 지금은 재밌고 그럴지 모르지만 살아보시오. 계속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습관이 좋으냐. 자기가 생각해봐야지. 자기하고 잘 맞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3주 동안의 계획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3주 동안 실천하면서 조정 과정을 거치는 거야. 조정하라. 조정해서 내가 5시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6시에 일어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내 수면 시간에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조정을 해야죠. 3주 동안 조정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가장 최적의 내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무엇이 안 돼? 공부가 안 돼요. 그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열망이 커. 내 시험에 합격해야만 돼. 라고 하는 열망이 크고 그러면은 뭘 하겠어?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생활 습관이 공부 습관으로 가 있기도 하죠. 근데 그게 오래 안 가. 그러니까 한 3주 정도는 계속 해야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응? 공부를 하는데 학원에서 한 2개월 정도 공부를 했어. 이걸 공부했는데 이제 뭐 할까 하다가 도서관 가야지 해서 도서관 가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돼. 공부하는 공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돼.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코스를 딱 정해놓고 난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한 2달 정도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안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 공간은 도서관이든 학원이든 어디든 괜찮은데 가능하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래도 조언도 얻을 수 있고 있는 그런 학원 쪽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물어야 돼요. 뭐란 말 쓰지 우리가? 불치하문이라고 하죠. 불치하문. 뭐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문이니까 물을 문자지. 따라해보세요.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울 치. 불치하문 한 3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한자성어에서. 그래서 항상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중에 물어야지 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리가 돼버려야 돼.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해야지. 다음 주에 물어봐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메모라도 잘하면 몰라. 습관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겠어? 이거 궁금한데? 미치겠네. 그때 또 그 학문적인 그 마인드가 생겨갖고 막 인터넷도 뒤져보고 책도 찾아보고 막 그래. 그러면서 그 연구 시간을 막 오래 가져. 막 30분, 40분, 1시간. 어떤 때는 막 하루 종일 고민해. 그거 해결되면 뭔가 될 것 같아.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학문하는 자세. 여러분들은 학문하는 게 맞아. 그렇지? 학문은 학문이야. 학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울 학자에다가. 문제가 무슨 문일까? 그럴 문이 아니에요. 우리 학문한다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 물을 문자에 똑같이. 묻지 않으면 배우지 못해요. 물어야 된다. 왜?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양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번호 꼭 일러주잖아요. 그렇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아니지만 하여간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여기로 해서 물어봐요. 까똑 있잖아요. 카톡이 그걸 해서 물어보고 제가 답변해드리고 그걸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부끄러워서 띄어쓰기 맞춤법 틀릴까봐 쪽팔릴까봐 그래서 못 묻나? 계속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모자란 게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예 모르기 때문에 뭘 물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거야. 공부를 안 한 친구들 묻지도 않지. 역대로 그 수석을 한 우리 제자들 이렇게 보면은 질문을 잘해. 고득점을 얻은 친구들은 대부분 다 질문에서 최고예요.
예전에 국회직 좀 어렵잖아. 국회직에 수석한 친구도 쉬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 와서 물어. 바로 와서 물어, 바로. 아, 나 급한데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거 답하고 가세요. 그래, 걔. 나이가 23살짜리였는데 23살에 수석으로 붙었어, 국회직. 그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기본 마인드가 뭐냐? 물어야 된다는 거 알아. 어떻게든 궁금한 걸 만들어내. 근데 궁금증이 많이 있는 친구가 아무래도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거 해결하고. 쉬는 시간 꼭 한 문제는 해결하고 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많이 물어야 돼요. 많이 묻고. 그 다음에 그 묻는 게 요즘에는 전화로도 많이 물어도 되니까, 전화로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전화로 직접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자로 보내세요. 답하도록.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해결하도록. 그런 친구들은 몇 개월 안 해도 그 국어든 뭐든 마찬가지 과목이 모든 과목들을 다 고득점으로 올려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질문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생활 습관이에요, 이것도. 모든 과목 선생님들 다 전화번호 일러주시지 않나? 아, 물론 안 일러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인기가 너무 많은 분들은. 저는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막 물어도 돼요. 막 묻고, 선생님 뭐예요? 대답 좀 해줘요. 막 이렇게. 너무 새벽녘에 하지 말고, 막 2, 3시쯤 해서 사람 민망하게 하지 말고. 계획을 잘 잡고 실천을 하라. 실천을 해 나가려는데 계획만 잡아도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럼 계획을 잡으려면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느냐? 그 방법들,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방법을 알려면은 어떤 경향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출제됐던 거예요. 기출문제들. 출제됐던 문제들은 새롭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합니다. 출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할 때면 이런 문제가 그 전에 나왔고요. 한 몇 년치, 한 3, 4년치 같은 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출제자가 보는 거니까 나 역시도 똑같이 보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한다 그러면 몇 점 정도 되겠어? 한 70점은 되는 거야. 70점은. 그럼 나머지 30점은 어떻게 되겠어? 새로운 경향이 나올 수 있지. 그렇죠?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응용해서 변화시켜서 문제를 내다 보면은 이상한 문제의 스타일도 나오기도 하지. 응? 여러분들은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이나 지방직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잘 살피셔야 되겠고요. 서울시 문제 스타일들은 한두 문제 정도가 요즘 달라요. 문학사 문제가 들어가 있지. 문학사 문제가. 그러니까 서울시를 대비하는 친구는 문학사 한두 문제 정도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야 되겠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많죠. 뭐 경찰 문제도 있고 소방 문제도 있고. 이게 공개를 안 하지, 문제는. 소방직이라든가 군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보고는 해내, 보면. 물론 잘못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도 있죠. 사회복지직은 공개하지. 그 다음에 법원직이 있어요. 법원 서기보직이 있는데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수능 스타일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수능 스타일이어서 출제자들이 누구냐면 대학 교수들이 하지 않고 수능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돼.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낸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출제된 걸 보면 다 뭐의 문제냐면은 수능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 잘했던 친구가 법원직 시험 볼 때 국어는 좀 고득점을 받을 수도 있죠. 법원직 문제. 그래도 이거 관련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7급, 9급이 있잖아요. 7급형 문제, 9급형 문제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한자 문제가 더 들어가죠, 보통.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6문제가 됐어요. 한자 문제만. 한자하고 한자 성어만.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한자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고전 문법. 예전에는 9급 문제에서 고전 작품이 안 나왔었어, 잘. 국가직 같은 거, 지방직 같은 경우.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한두 문제씩 몇 년 전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을 보시면은 그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죠. 어떻게 해서 출제가 되어 왔다 하는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앞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열어보세요. 그래서 분야별로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 때는 그 출제와 관련된 원리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원리, 원론 같은 것들을 기본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첫 번째, 기본 이론 공부하죠. 우리 고갱이 국어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그 시험 문제와 관련된 이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이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 출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리하고 연습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론 따로 공부하고 나서 2개월 공부하고 그 다음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론은 뭐와 함께 가야 된다. 항상 문제풀이하고 같이 갑니다. 이론은 문제풀이와 함께 가야 된다. 2개월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조금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지금 풀어도 모를 거야. 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공부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그 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잘 이해 안 되고 지나가니까 안 풀리는 거지. 짜증 나니까 어떻게 해서? 짜증 나니까 안 풀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과목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나는 국어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국어만 열심히 해요. 난 영어가 모자라니까 영어를 갖다가 완벽하게 소화하고 나서 국어도 하고 나머지도 할래. 이런 친구들도 있어. 보면. 영어가 기본인데 영어가 안 된다. 예전에도 부산 강의할 때인가 어떤 친구 한 2명 있었어. 와갖고는 선생님 저 영어 너무 모자라고요. 영어를 하래요. 영어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영어 공부를 한대. 6개월 동안 죽어라고 영어 공부했어. 그래서 영어 많이 올랐어요, 진짜. 근데 국어나 나머지 과목 다 떨어졌어.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과목도 해야지. 영어 좀 되니까. 했거든? 3, 4개월 뭐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영어가 바닥으로 다시 떨어졌어. 똑같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100점 받으나 국어 100점 받으나 똑같은 100점이야. 영어를 잘했으니까 넌 합격시켜주고 넌 영어를 좀 못하니까 떨어뜨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계산을 잘해야 되겠어? 내 점수 계산을 잘해야 돼. 나의 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데이터로 만들어 놔야 돼요. 국어 몇 점 받고 영어 몇 점 받고 이렇게 해서 나는 합격할 것이다. 그래서 점수로 계산을 잘해야 된다. 여기 경기도 그 광명시에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딱 5개월인가 6개월 공부하고 합격을 했어. 세무지계가 합격했는데 국가직 딱 한번 보고 딱 끝냈어요. 지방 시험도 안 봤어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화장실에 제가 가거나 그럴 때도 막 쫓아와서 막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침 7시에 딱 하고 나서 밤 10시면 나가. 근데 그거를 5, 6개월 동안을 거의 뭐 매일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10시 넘어서까지만.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했더니 뭐 5, 6개월 만에 다 붙지. 근데 얘가 또 영어나 이런 기본 실력이 좀 부족했어. 처음에 시험 보고 그랬더니 뭐 15점인가 20점 나왔다 그랬나? 야, 그래 5, 6개월 만에 그게 되겠냐? 쉽지 않을 텐데. 1년 정도 지나야 되려나? 2년 되려나? 뭐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걔가 딱 영어 75점 받고 국어는 100점 받고 뭐 그렇게 해서 합격했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친구가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더니 합격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내하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따로 가서 불러서 밥 먹고 같이 하면서 물어보니까 집안이 좀 어려웠더라고. 집안이 어려운데 어느 정도 어려웠냐? 아버지, 어머니 다 병에 걸리셨어. 근데 외아들이야. 혼자야. 동생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는 정년 퇴직하시고 출판사 하시다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머니는 병에 걸리셔서 입원도 하시고 막 그러셨나 봐. 그런 상태에서 아들 하나 있는데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방대에 다니다가 휴학을 한 거야.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학원비도 융자받아서 했더라고 얘가. 5,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5,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딱 공부를 했더니만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끝내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세가 다르지. 이 친구가.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잘 얘기를 해줬어 내가.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 수준을 아니까 높은 점수는 안 될 거다. 그럼 선생님이 일러주는 것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안 되니까 더 하는 거지 말하자면. 영어 더 하고. 근데 국어나 나머지 과목들은 이게 암기를 잘했던 것 같아 이 친구는. 나중에는 시험 봤더니 국어도 100점 받았고 국사도 95점인 거 같았어. 영어 75점 받고. 나머지 세법하고 뭐 했나? 하여간 나머지 두 과목이 있었고. 예전에 5과목 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한 5, 6개월 해서 붙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어야 돼? 뭘 봐야 열심히 할 것 같아 사람들이라는 게. 바닥을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바닥을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물이 깊어. 그러면은 끝까지 내려가라고 하잖아.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올라올 수 있대. 근데 계속 위에서만 허우적거리니까 수영 못하는 친구가 허우적거리니까 그 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래. 응? 그러니까 진짜 가난하고 어려워야 뭔가 하나 봐. 근데 요즘에 그러지 않으니까 뭐 내가 못 먹고 살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빨대 꽂아갖고 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치? 빌딩 덫에 있으니까 빌딩 관리나 좀 하면서 살든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간호보건직 친구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보면. 간호보건직 친구는 간호사 하다가 온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의 삶이 좀 어려워요. 월급은 세더라고 보면.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근데 간호사로 살기가 계속 옆에서 많이 힘들게 만드니까 그만둔대. 그만두고 생각이 머릿속에 뭐 있어? 그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떨어지면 다시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응?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공무원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한 친구는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떨어졌어.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1년 넘고 그 다음부터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 부산대 강의할 때다. 부산대. 그쪽에서 강의할 때인데 저녁 시간 되면은 제 숙소 쪽에 가까이 살더라고. 그래갖고 같이 얘기도 하고 맥주 한 잔씩 마시고 그랬는데 6개월 만에 그 다음에 붙었어요. 왜 그 1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냥 어디에다 취직을 하지 그러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공부를 했는데 1년 동안 영어 공부하고 뭐 했는데 취직하는 시험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공무원 시험 보는 영어하고 달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냥 해야죠 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노선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9급 같은 경우. 그래서 이번에 7급 같은 경우는 PSAT를 도입해서 기업체, 대기업이나 이런 데 그 시험 보는 친구들도 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7급 부분은 좀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제 경향들이 좀 비슷비슷하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바닥을 봐야 될 건가 봐. 그 다음 그 바닥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연애하는 거 바닥 치는 경우도 있거든. 연애하다가 연애가 잘 안 돼. 막 헤어졌어. 예전에 한 친구가 또 그런 친구 있었다. 와서 막 울어. 한 3개월 공부했나? 막 울면서 물어보는 거야.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왜 내가 뭐 잘못했냐?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왜 울고 그러냐? 막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붙고 나서 걔도 또 6개월 했어. 대학교 2학년 때였나? 걔가 21살 때인가 그랬어. 그 여자인데. 그래도 붙었어. 6개월하고 붙었는데 그 친구도 하는 얘기를 보니까 3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너무 열심히 공부한 거지. 그랬더니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헤어지자고 하더래. 그래서 이별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이별의 서름이 너무 복받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상태인데 질문할 건 있고 해서 같이 갔다는 거야. 그 순간에. 많이 외롭고 힘들고 좋았던 때 생각하니까 이 여린 마음에 눈물이 막 저절로 나오나 봐. 응? 눈물 그렁그렁 막 흘리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3개월 헤어지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래. 응? 두고 보자. 응. 그러니까 애인이 변심을 하더라도 다른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어야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면. 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수심이 또 불타올라서 열심히 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했던 것 같아요. 다들 뭐 수험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쟤도 수험생, 나도 수험생, 뭐 똑같은 수험생이니까 뭐 대충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열심히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론과 문제풀이를 함께 해야 됩니다. 이론 공부하면 바로 관련된 분야를 찾아서 문제풀이하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과목의 특성이 있으니까 국어는 좀 그래요. 국외음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국외음화 관련된 문제를 찾아서 빨리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이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문제 풀겠다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 너무 오래 걸려요. 아니 4년 전공해도 쉽지 않은데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친구들도 와서 강의 듣거든요. 근데 몰라. 4년 동안 뭘 공부했는지 4년 내내 공부했는데도 몰라. 그런데 하루 딱 듣고 그냥 바로 문제 다 풀 수 있겠어? 못 풀지. 당연히 틀리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기다 덧붙인다면 자신을 돌아봐라 말이지. 자신을. 내 위치를 잘 봐라. 욕심만 부린다고 욕심대로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워밍업 단계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워밍업만 하면 되는 거야. 아하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하 내가 틀리는구나. 아하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다. 처음에 20점 30점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고 그러면. 처음 봤는데 처음부터 점수 잘 나오는 애도 있어. 국어니까. 읽어보니까 대충 4개 중에 하나 잘 찍어. 그래서 70점 80점 나와. 그래도 70점 80점에서 70점 80점 못 넘어. 그 다음 고득점이 안 나와. 근데 공무원 시험은 몇 점 돼야 돼 이게. 국어 같은 경우는 90점 넘어야 돼요. 영어가 90점 80점에서 90점 사이 안 된다 그러면 90점 넘어야 돼. 국어나 국사나 이런 게. 영어를 한 70점 선이다. 아무리 봐도 70점 선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은 국어하고 국사 같은 것이 95점, 100점 사이가 와야 돼. 그래서 평균 몇 점을 받아야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평균은 85에서 90 사이는 돼야 평균 따져보면 그 정도는 돼야 합격할까 말까 한다고요. 근데 한 문제가 5점이잖아요. 한 문제가 5점이라. 그래서 우리 제자들 중에도 보면은 그 교육행정직 지난번에 6개인가? 다 해서 6개 틀렸더라고.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대전 가게 할 때 그 친구는 수석했고 여기서는 수석이 안 되더라고. 경기도에서는 수석을 못 하더라고. 그 다음에 102점 받은 애도 있었다. 102점. 평균 102점. 어떻게 102점이 되냐? 가산점 5점짜리가 있는 거야. 그런 친구가. 97점 받은 거지. 다 해서 3개 틀린 거야. 다 해서 3개. 그래서 수석했어, 걔도. 경기도 수석. 잘 되는 애들만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 나쁜데 합격한 애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선생님, 저 잘 되는 애들만 하고 몇 개월 뭐 짧은 애들 하지 마세요, 제발 얘기. 왜? 그랬더니 자극되는 게 아니라요. 하기 싫어져요, 갑자기.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한 7년 만에 합격했다고 연락 온 친구가 있었어. 이게 평택에 붙은 친구인데.
평택 7년 했대. 걔가 처음 시작할 때 노량진에서 만났는데 한 2, 3년은 내가 봐줬어. 국어 잘해, 국어는. 근데 영어가 문제였는지 합격했다는 소식도 없고 사졌나 하다 보면 나타나. 길거리에서 만나. 너 어디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근데 그 지방인데 집이. 예.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2, 3년 하니까 그다음부터 못 도와주는 거야. 이 나이는 처먹어가고. 응? 걔가 27살에 시작했나? 30살 넘어가고. 동생한테 돈 받아 쓰기도 미안해지고 막. 그러니까 독서실 알바해서 독서실 총무하는 거 하잖아. 그거 딱 하고서 그 돈 벌려고 총무하면 자기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 또. 응? 독서실 총무했던 제자가 둘이 있는데 내 제자가 하나는 지금 저 의정부 쪽에 있고 하나는 여기 평택 됐네. 이번에 평택 됐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 뭐 찾아갈게요 하면서 틈틈이 이 AS 개념으로 너 와서 꼭 듣고 싶으면 와서 또 들어라. AS 막 해줬어요 제가. 국어는 잘해. 나머지 과목에서 뭐 특정 한 과목에서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 야, 그래도 7년 만에 붙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계속 한다는 게. 응?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괜찮지. 7년 만에 하는데 뭐 여러분 뭐 1, 2년이면 될 거 아니야. 못해도 1, 2년 안에 하면 된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면접 보고 여기까지 다 해서 딱 끝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친구가 제가 양력으로 생일 안 하는데 양력 생일이라고 막 떴어.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뭐 막 보내더라. 쿠폰 같은 거. 뭐 치킨도 보내오고 또 뭐 보내왔지? 케이크도 보내오고 그 다음 한 친구는 한우 세트를 보내왔더라. 장흥 한우. 이런 김영란법에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안 걸리나? 동영상 찍고 있는데. 되게 고마웠나 봐, 이 친구는. 뭣도 보내왔어. 뭐지? 이모티콘. 이모티콘 보내는 이 새끼 나 놀린 것 같아. 뭐 보내왔냐면은 내시하고 상궁 나온 거 있잖아. 왜 그걸 나한테 보냈지? 내시와 상궁. 왜 고개 끄덕여? 의도를 알겠어? 나를 놀린 거야? 그래서 그거 잘 쓰고 있어, 이모티콘. 막 이러는 거. 그래서 평균 점수가 그렇게 그러니까 한 400점 넘어야 돼. 400점은 넘어요. 여러분들 그 표준 편차 이렇게 해갖고 하게 되면 400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손을 내밀더라. 420 정도에 하면 훨씬 뭐 거의 되고. 그러니까 사회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행정학 이런 것들 바꾸잖아. 점수가 표준 편차에서 바꾸고 그러면은 400점 선이 있던데 보니까 뭐 390몇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어, 영어, 국사에서 270 받아야 돼. 평균 90 받아야 된다 생각하셔야 돼. 응? 교양 과목 수준에서 3, 9, 27, 270을 받아야 된다고. 그지? 나머지 두 과목 부분에서는 표준 편차 그러면은 몇 점이냐? 130점. 그 선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모자란 걸 다른 데서 채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점수를 위에다가 책상 위에다 딱 붙여놔요. 난 몇 점 몇 점 몇 점에서 합격한다. 어느 지역에 어디에 합격한다. 사전에 정비를 딱 마음 먹고 그에 맞춰서 계속 점수를 올려가 봐. 그렇게 고득점 나오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을 봐라 했는데 약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약점. 내가 공부하는데 품사 부분이 약하다. 근데 품사 부분 약한 부분을 잘 안 하게 돼. 사람 심리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기 싫어져요. 뭐 잘하는 것만 하게 돼. 잘하는 과목만 하게 되고. 뭐 이번 주 토요일에 일요일날 미뤄두고 한 과목은 두 과목은 싫어하는 과목은 토요일 일요일날은 또 핑계대죠. 많이 피곤하니까 좀 자다가 그러다 보면 저녁 때 되지. 내일을 위해서 또 자야지. 그럼 또 자고 또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보내.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 토요일 일요일 작업해야지 그러고
행사들이 많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피곤하고 막 그러지. 약점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강화시켜야지, 당연히. 품사 약하다면 품사 부분을 막 집중적으로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건성건성 대충 많이 하는 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하고 기본 이론에 대한 공부를 잘 했잖아요. 했는데 새로운 정보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지를 잘못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건데, 문제지를 보다 보면은 이 문제지도 풀어보고 저 문제지도 풀어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문제를 보니까 이상한 문제가 나왔어. 유명하다는데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선생님 거는 문제가 있어. 왜 그렇겠어?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이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문제 안 만들고 조교시키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아. 엉뚱한 문제가 많이 끼어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정확히 아는 게 그거야. 이런 스타일로 내가 아는데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거는. 근데 새로운 유형이라 생각하면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새로운 유형이야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당신이 출제하는 것도 아닌데 나올 수 있는 어떤 트렌드를 정확히 알고 그와 관련된 훈련을 시키고 문제 스타일들을 약간씩 바꿔서 문제를 내야지 엉뚱한 문제 내면 안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새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야. 새 문제. 새로운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새로운 경향에 새 문제지 막 보면서 엉뚱한 거 보지 말고 탄탄하게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 시험 보기 한 2달 전에는 꼭 뭐가 있냐, 판례 특강 뭐 이런 게 있어 보면은 판례 특강에서 요즘에 올해 표준어도 어때? 표준어 맞춤법 이런 것들 너 보면은 새로 바뀌었다고 막 애들이 막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게 뭐가 나왔다는 등 그거 안 나와. 새로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그거 막 내겠어요? 인지가 다 안 되는데. 새로운 문제를 많이 내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판례 같은 것도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판례를 이용하는 경우가 나오긴 나오지만 나와봐야 또 많이 나오지도 않고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그래서 우리 연대 다니던 우리 제자 하나가 떨어졌어. 7급만 보면, 걔는 7급 시험만 보면 떨어져. 그래서 나중엔 영어 선생 하는데 때려치우고 가서. 영어 선생이 낫지 않나? 아니 근데 뭐 정규 임용고시 봐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립고등학교 들어갔어. 나중에 또 오더라고, 이 친구가. 7급 하던 게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꼭 시험 보기 2달 전만 되면은 판례 특강 듣는다 뭐 한다 하면서 공부했던 거 다 까먹어. 응? 스카이 다녀도 똑같아. 2개월 공부 안 하잖아. 응? 그러면 다 떨어진다니까. 막 새로운 거에 집착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야? 수성이 중요한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성을 갖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수성하기 어려운 거야. 새로운 성까지 따먹으려다가 망한다고. 알겠어? 자기 성 지키는 것도 바쁘다고. 응?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다? 반복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나온다. 관련되는 거 계속 반복해야 돼. 재미없어도.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게 좋죠. 문제 풀어보고 또 연습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말로 해보고 친구한테 질문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성적을 올릴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즐겁게 해야 돼. 그래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또 여기다 덧붙인다면 정서적 안정감을 취해야 돼요. 정서적 안정감. 우리 책에도 이거 써놨나 몰라 옛날에. 이 병에다가 어떤 철학자 교수가 학생 불러다 놓고 학생들 앞에서 처음에 당구공 넣으라 했나? 골프공 넣으라 했나? 가득 채웠어. 가득 채워 나서 이제는 조그만 그 돌멩이들 넣으라 그랬어. 다 넣었어. 그다음 또 넣었어. 그다음 모래를 넣으라 그랬어. 또 모래도 넣었어. 모래 같은 것도 넣었어. 모래도 넣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맥주도 넣으라 그랬어. 맥주.
계속 넣었지. 그래서 계속 찾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뒤집어서 뭐 먼저 넣으라 했냐면은, 예? 모래 먼저 넣으라 했어, 모래. 맥주 넣고 모래 넣고. 모래 넣은 다음에 자갈돌 넣으라 했는데 놓아지나? 돌멩이들 안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골프공 넣으라 했는데 들어가냐? 안 들어가지. 이게 뭐 먼저 넣으라는 얘기야, 지금 보니까. 큰 거 먼저 넣어야 돼, 머릿속에. 이거 머릿속인 거야. 어? 중요한 거. 그치? 머릿속에 뭘 먼저 넣어야 되냐면 중요한 것을 넣어야 돼. 석훈 씨한테는 중요한 게 뭡니까? 합격이에요? 그렇죠. 합격의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합격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는 직선 코스로 가는 게 아니라 곡선 코스로 가는 거야, 인생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냥 저절로 확 되는 게 아니야. 애둘러 가고 힘들게 가는 거야.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라 했어요.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재밌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야, 이게? 자갈돌 이런 것들은. 덜 중요한 것이지? 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뭐예요? 의식 주겠죠? 입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뭐가 될 거 아니야? 벗고 다닐 수 없잖아. 이 정도는 먹고 싸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고파. 점심도 못 먹고 막.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럼 되겠어요? 공부하는데? 수험생이? 안 됩니다. 잘 먹어야 돼. 살찌고 있어요. 그래도 먹어. 괜찮아. 시험 딱 끝나면 다이어트 쫙 하더라고, 애들이. 와, 이거 한 두어 달 되니까, 젊은이가 그런지, 두어 달 되니까 샥 빠져갖고 나타나. 난 몰라, 그 사람. 와서 교수님 하면서 인사하는데 모르겠더라니까. 응? 예전에 그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거북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 여자애가 있었어. 그것도 파카를 입었는데, 겨울철에. 한 10월 달부터인가 그거 했거든? 근데 한 번도 안 벗는 거야, 걔가. 이 아가씨가. 안 벗어. 동생 파카였어, 나중에 보니까. 남동생 파카를, 그러니까 이러고 다닌 거야, 계속. 옷이 이래갖고. 야, 거북아! 그러면서 계속 부르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한 5, 6개월 딱 가서 붙었는데, 옷을 딱 벗고, 면접 다 끝나고 합격하고 나서 와서 옷을 갈아입고 딱 나타났는데, 와우! 완전 딴 사람이었어. 교수님 인사하는데, 누구세요? 그랬어. 저! 그러면서, 거북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북이였구나, 네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잘 먹어야 된다, 잘 먹고, 건강하게. 건강 얘기하는 거야, 건강. 수험생활 하면서. 제때 자고, 생활 습관 잘 들여서, 제때 자고, 빨리, 제 시간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야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 잘 씻고. 알았지? 깨끗하게 씻고, 감기 안 걸리려면 잘 씻어야지. 그 다음에 모래알 같은 게 뭐냐, 이게 사소한 거 아니야, 완전히 사소한 거. 이 사소한 게 뭐냐, 이게. 애인 사소한 거야, 응. 너의 애인은 사소한 존재야. 이 사소한 존재야. 내가 공부하는 동안만큼은 방해하지 마라. 응? 친구들 사소한 거야, 이게 공부할 때는, 수험생은. 그때도 어떤 놈이 있어. 의리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 의리. 그 친구 안 만나주면 우리 의의가 상해서 이제 헤어지게 될지 모른다고. 떨어져봐. 더 힘들어, 걔네 만나기가. 그 친구 취직하고 뭐하고 하는데 나는 안 됐어. 되겠어요? 나중에 가면? 더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빨리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갖고 놀지 말고. 생활 습관에서. 아까 했던 말 반복입니다만. 마지막에 맥주 있잖아, 맥주. 그래도 가끔은 맥주 한 잔은 괜찮다, 이 말이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 이러나 저러나 맥주는 필요하네, 보니까. 그렇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맥주 반 병 정도. 아니, 500cc 한 잔 정도 딱 먹고, 이번에 내 보상.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분 좋아지는 거. 그래서,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통 보면. 다이어리를 만들어 놓고, 오늘 공부할 내용들 난 요것을 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자기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건 뭐 써놔, 다. 메모할 때 아침 저녁에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는 어떻게 했어? 공무원 시험 다 끝나고 합격하겠다 싶을 때
해외여행 가야지 해서 써놔 거기 앞에다가. 난 어디 가야지? 유럽 가야지. 엄마한테 약속해. 엄마하고 아빠하고. 제가 공무원 되면은 유럽 보내줄 거야? 엄마 아빠는 그래? 라고 처음에 할 거야 아마. 붙고 나면 네 돈으로 가. 그럴 수도 있지만. 돈 벌어서 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한테 보상을 해야 돼. 그게 사람 살아가는 재미거든. 자기 스스로 자기 재미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불안하면 공부하기 싫어지거든. 응? 알바해야 되고. 지난주에 한 친구가 한 도와줘 안 왔어.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알바했대. 노가다를 뛰었대 자기. 응.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 했나 봐. 그래서 2주 하니까 한 100몇십만 원 받았다고. 그렇게 건강한 애도 있대. 그래도 다시 와서 공부하네. 부모님한테 돈 타쓰기 어렵다고. 응? 생활에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알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응? 부모님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거래를 해. 아버지 어머니하고. 엄마 2천만 땡겨줘. 딱 그래. 2천만 빌려줘. 월급 타면 월급에 발을 드릴게.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야. 앞에다가 그거 빼. 첫 달만. 이건 빼라고 했지. 첫 달만이란 말은 빼. 옆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데 누가 안 도와주겠냐. 다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문제풀이를 잘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취해야 되겠고,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야만 공부가 돼 나가는 거야. 자, 국어 과목, 그 다음에 5과목 골고루 해야 된다. 9급 시험 보는 친구들은 5과목 골고루. 영어만 열심히 하고 국어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 골고루 다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계획을 잘 잡고 그 계획에 맞춰서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하면 힘들어. 막판에 막 뭐 더 하려고 하면 힘들어. 이제 9월 아닙니까? 9, 10, 11, 12, 4개월. 그 다음에 1, 2, 3, 4 훅 간다고요. 문제 풀고 하다 보면. 1년이 안 남았어요. 4월달 국가직 시험은. 그렇죠? 10개월 남았니? 그치? 10개월 남았잖아. 10개월도 안 남았지. 9개월여밖에 안 남았어. 다 내년이 아니야. 9개월이지. 알았어요? 9개월이지. 날수로 따져보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서적 안정감을 취하려면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남자는 한 2,000문장 정도? 하루에? 2,000개인가? 2,000마디라고 했나? 여자는 거기 한 5배 정도는 더 말을 해야 돼요. 정서적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한 1시간 정도는 혼자 막 떠들어야 돼요. 친구하고 만나도. 엄마하고 막 전화해, 엄마한테. 친구한테 전화해. 언니한테 전화해. 그렇지? 오빠한테 전화해. 30분 떠들어. 막 얘기만, 입 다물고 그냥 듣기만 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정서적 안정감은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의식주 부분에서, 생활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고, 대화해야 돼요. 공부할 때는. 대화하고,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사적으로 만나면 같이 얘기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좀 풀어진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은 꼭 가져야 돼요. 근데 매일 가는 것도 괜찮아. 1시간 정도는 그 시간에 하래. 어떻게 하면 될까? 난 요즘에 기분이 어떤데? 하면서 풀어야 돼. 풀면은 그 다음에 힘이 생겨요. 근데 꽁 해서 계속 삭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 말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담하는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하고 항상. 예? 혼자 고민이 있다가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지, 자기 혼자 해봐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먼저 간 선배들도 있고 멘토가 될 만한 선배들 있잖아. 그런 소개도 시켜주고 제가. 응? 뭐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친구들은. 멘토, 멘티가 있잖아. 그런 친구들 잘 알아두면 선배 이랬어? 저랬어? 라고 물어봐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야 돼. 5과목 골고루 하고 그 중에서 국어, 영어, 국사 뭐 이거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데 국어는 이론 강의를
한 2번. 2번 정도 들으면 거의 소화가 돼요. 세 번째 들을 때는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죠. 물론 뭐 함께 할 때, 문제풀이 같이 할 때. 2번 정도는 잘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다? 문제풀이를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왜 이 이론이 중요한지를 알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중요한 거겠지.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꼭 뭐 해? 쓸데없는 거 계속 외우고 앉아있어. 나오지도 않는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제발. 하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 붙이려고 하지 제가 떨어뜨려 야겠어? 말을 안 들어. 못 믿어. 시험장에 가서 어때? 오디 여기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막 문제 바꿔, 막 지 혼자. 그럼 안 돼. 배운 대로 가서 해야 됩니다. 응? 배운 대로 하란 말이야. 영어, 복사, 이거 골고루 다 해야 돼. 골고루 다 해야 돼. 자, 국어 부분의 문제는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다. 국문법, 어문규범, 국문법, 어문규범, 속담 한자, 물론 한자 성어 포함해서, 그 다음에 비문학이라고 얘기하느니 논리적인 걸, 비문학, 문학. 이렇게 텀을 나눠서 보통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요즘의 경향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국가직의 경우는 요즘에 뭐 문법 문제나 국문법 문제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해졌어요. 근데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좀 약해요. 많이 안 나와. 항상 그런 거 아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출제자가 대체로 보면은 공문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심화시켜서 막 내질 않아, 잘. 국가직은 요즘에. 어문규범도 좀 약하고. 근데 지방직은 요 부분이 세지. 지방직은 요 부분이 골고루 잘 내요. 그 다음에 속담 한자 얘기했는데, 뭐 속담은 가끔가다 튀어나오고, 한자성어는 보통 2-3문제, 적어도 2문제. 한자성어는 꼭 내고. 요즘에 보통 한 3문제를 잘 내고 있어요, 3문제.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도, 출제 비중은 높아졌죠. 뭐 6, 7, 8문제 막 나오기도 해. 문화가 한 3-4문제 정도. 근데 비문학이 약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비문학이. 왜 약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해봤는데, 어휘력이 너무 부족해요. 독서가 안 돼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비문학에서 걸리더라고. 아무리 요령을 일러줘도, 그건 요령일 뿐이더라고. 어떤 친구들이 있다. 책을 읽어서 독해력이 없어, 아예. 한글인데 왜 독해력이 없어?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용어를 모르는데.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것에 대한 기초 상식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문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답을 못 하는 거야. 엉뚱한 거 답하고.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독해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같이 모여서 스터디할 때 같이 읽으면서 우리 독서 토론회 하듯이 말이에요. 이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하고 좀 못하는 친구하고 같이 섞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거 해주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같이 모여서. 그러면은 아하 그런 뜻이었군요 라고 이해하면서 그와 관련된 역사든 뭐든 간에 골고루 나오잖아. 그런 분야에서 나왔을 때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아니까 금방금방 이해를 하는 거야. 갑자기 좋아지는 게 없어요. 갑자기 좋아지는 게 없고 책 읽으면서 신문 사설 같은 거 읽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근데 시험 문제는 그런 사설 쪽의 내용보다는 학술적인 부분 쪽에서 많이 내니까 골고루 모자란 부분 없도록 읽어나가고 무슨 말인지 말해보고 대화하고. 그렇죠? 옆에 한 권 정도의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 관련된 부분의 교양서 같은 것들은 항상 끼고 다니는 게 좋아요.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고 시간 날 때 틈틈이 읽고 머리도 식혀주고. 응?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그게 좀 빨리 돌리잖아. 막 하다 보면은 찬찬히 못 읽거든. 근데 책장을 넘기는 거는 조금
우리 학생들이 좀 버거워하니까 넘기면서 자기 전에 읽어도 좋아. 뭐 잠 오잖아, 막 어려우니까. 근데 머릿속에서 꿈속에서 다 본다고 계속 이해를 하려고 계속 읽어. 응?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기본 교양서를 뭐 읽고 있는지 한번 책 옆에다 한번 놔봐. 내가 한번 보게. 어떤 것들 읽고 있나. 제가 대학에서 그런 것도 가르치고 하니까 독서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부분에서 골고루 가능한 한 나와 있는 그 논술책 비슷한 책 있잖아. 요즘에 나오는 거. 그런 책 한 권 정도를 늘 가까이 갖고 다니라고. 알았시요? 점심시간이든 30분이라도 하루에 2시간 정도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읽으라고요. 그걸. 읽으면 신문 같은 거 계속 읽어도 괜찮아요. 읽으면 비문학 부분 약한 친구들은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 문학도 고전 부분에서 약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이 또 특강을 하거나 뭘 더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독해력이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어느 분야를 내가 잘한다, 어느 분야를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골고루 잘해야 돼요. 골고루. 그래서 국문법하고 어문규범 문제가 보통 50%, 나머지 부분에서 50%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약간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직은 여기 세. 이 부분이 그 문제가 아주 똑부러지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이 부분 약한 친구가 이 부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틀려야 몇 개 틀려야 된다고? 하나, 2개 틀려야 된다고. 국어는.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드리는 문제 주고 풀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없이 만들고, 책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두 권 정도를, 서너 권 정도를 딱 정해놓고 거기 있는 거 마스터한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러시는 게 오히려 더 빨라요. 점수 내서 기분 좋아지는 문제 막 사서 막 보고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응? 이해가 안 됐는데 기본적인 것들 푸는 거 쉬운 문제들 가지고 단순화되어 있는 문제 보지 말라고. 그게 편해지니까 그런 문제만 풀려고 한다고. 근데 시험장에 하면 눈물 난다고. 그게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성적을 만들어주는 바탕이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얘기가 무엇이요? 응? 이걸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따라해서 이지난행. 바꾸셔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그 브리핑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인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야 보고 좀 쉬었다가 우리 본격적으로 국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세요.